챕터 6 금속, 비금속, 탄소화합물, 고분자 화합물 부분입니다. 금속은 비중에 의해 분류해보면 비중이 4 이하이면 경금속, 비중이 4 이상이면 중금속에 해당됩니다. 화학적 안정성에 의한 분류로는 화학적으로 안정해 녹이 슬지 않는 금이나 백금, 은과 같은 귀금속, 그리고 녹이 잘 슬고 내약품성이 없는 이와 같은 천이금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2가지 이상의 원소를 함유하고 있으면서 금속의 특성을 지니는, 그리고 금속은 전성과 연성이 있어요. 또한 열전도성과 전기전도성의 경우 금속은 전기와 열을 잘 전도시키죠. 은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데 전깃줄로 사용하기에는 비용이 나가니까 구리를 사용하죠. 금속 원자가 원자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 성질, 금속의 이온화 경향은 순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칼리 금속은 높은 열 전도도와 전기 전도도를 가집니다. 은백색 광택의 가볍고 무른 고체를 말하고요. 전자 한 개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핵과의 거리가 멀수록, 전자가 많을수록,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핵이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져서 전자를 쉽게 잃겠죠. 그래서 반응성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커집니다.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녹는 점이 낮은 이유는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 증가 시 원자 반지름이 커지고 전자구름의 가리움 효과가 커서 이온화 잘 되죠. 이온화 에너지는 낮아져서 녹는 점도 낮아집니다. 알칼리 금속의 보관 방법은 석유, 경유, 유동 파라핀 등의 석유류에 저장하죠. 알칼리 금속의 화합물로 수산화물에는 수산화 리튬,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원소별 불꽃 반응이 있는데 이것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칼리 금속 화합물의 탄산염은 탄산나트륨, 탄산수소 나트륨 등이 있습니다. 특히 탄산나트륨의 경우에는 1866년 벨기에의 솔베이라는 사람이 석회석하고 식염을 주 원료로 그리고 암모니아를 부원료로 해서 탄산나트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식염의 포화 수용액에 암모니아 가스를 충분히 녹인 다음 여기에 이산화탄소를 통과시켜서 탄산수소 나트륨을 만들고요. 그리고 가열해서 탄산나트륨을 얻죠. 전용 원소는 원자가 전자가 sp5비탈에 채워지는 원소였습니다. 전이 원소는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 부분의 뒷껍질이 불완전한 양이온을 만드는 원소예요. D 또는 F5비탈이 완전히 채워져 있지 않은 원소를 말합니다. 원소의 특성으로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핵의 하전량이 커지기 때문에 전자 끄는 힘이 강해져서 원자 반지름은 작아지고 이온화는 잘 안 됩니다.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요. 그 말은 반응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활성이 작아 촉매로 많이 사용된다. 반응성이 약합니다. 착이온은 대부분 전이금속 이온을 중심으로 음이온이나 분자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좌측에 보시면은 착화합물, 중심 금속 이온, 구리 이온이나 코발트, 철, 크롬, 은 이온이에요. 리간드로부터 고립 전자쌍을 받아들이는 양이온입니다. 그리고 리간드의 경우 중심 금속 이온에 직접 결합된 분자나 이온, 반드시 고립 전자쌍 1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배위 수하고 리간드 종류에 따라서 구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배위수가 2개, 직선형 구조는 전체 전하는 플러스 1이고요. 리간드 NH3는 2개예요. 구리는 평면사각형 구조를 하고 아연은 정사면체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이원소 화합물로 중크롬산 칼륨은
오렌지색 결정으로 물에 녹아서 마이너스 2가로 전리됩니다. 산화수가 2x 플러스 마이너스 2 곱하기 7은 마이너스 2. 산화수가 플러스 6에서 산성용액에서는 플러스 3으로 환원돼요. 은과 그 화합물을 보시면 은이온은 할로겐 이온과 반응해 할로겐화 은을 형성합니다. 하나씩 보시면 형성되는 할로겐화 은의 종류와 어떤 침전물을 가지고 있는지 색깔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망과는 플러스 5가를 제외하고 플러스 2에서 플러스 7가까지, 그 중에 플러스 2, 플러스 4, 플러스 7가가 안정합니다. 공기 중에 가열하면 쉽게 산화되고요. 그중 이산화망과는 검은색의 무정형 가루로 세게 가열하거나 진한 황산과 가열했을 때 산소를 발생합니다. 산화제로서 성냥의 원료가 되기도 하고요. 전지의 감극제, 촉매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망간산 칼륨은 흑자색 결정으로 물에 녹아서 적자색의 과망간산 이온이 생기죠. 과망간산의 경우에는 산화수가 플러스 7로 산성용액에서는 쉽게 환원되어서 플러스 2가로 됩니다. 산화제나 살균, 소독 및 음료수의 유기물 제거 등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할로겐 원소 중 플로르, 불소는 황색의 자극성이 강한 유독성 기체예요. 염소는 황록색의 유독성 기체고요. 염소를 석회수에 통과시키면 하이프와 염소산 칼슘이 생성되죠. 브롬은 쉬소로 상온에서 젓갈색의 액체입니다. 요오드는 옥소라고도 하고요. 흑자색의 고체입니다. 할로겐 원소의 성질로는 화학적으로 활성이 크고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활성과 비금속성이 감소한다. 원자가 전자가 7개예요. 전자를 하나 얻어서 마이너스 1가의 음이온이 되기 쉽죠. 그리고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고 있고요. 원소마다 색이 있고요. 금속, 수소하고 반응하죠. 전자를 하나 얻으면서 반응을 하는데 전자를 하나 얻으려면 핵이 쉽게 잡아당길 수 있게 하려면 전자가 작아야 하므로 원자 번호 작을수록 반응성이 커집니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반대예요. 수소와 결합력의 세기, 활성의 세기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커집니다. 할로겐 원소의 수소 화합물, 이 중에 할로겐 수소산의 안정성을 보시면 전기 음성도가 클수록 수소를 더 잘 잡아당겨서 이온화 경향이 크지만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할로겐 원소 중에서는 요오드가 플로르보다 전기 음성도가 적지만 요오드와 수소산이 플로르와 수소보다 강산이에요. 요오드의 경우 수소가 이온화되기 쉬워서 또 부식성도 큽니다. 플로르와 수소를 보시면 유리를 부식시킴으로 납병이나 폴리에틸렌 병에 보관한다. 석영과의 반응식이 이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염화수소는 물에 녹아 강산인 염산이 되고 암모니아와 반응하면 흰 연기가 발생한다. 그래서 암모니아나 염산 검출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할로겐의 산소산을 보시면 플로르를 제외하고 모두 산소산을 만듭니다. 산화제로 이용하고 있고요. 산소가 많을수록 강한 산이죠. 산소가 많을수록 산화력이 크고 강한 산화제가 되죠. 그 밖에 알칼리 토금속은 주기율표 2족 원소죠. 양이온 플러스 2가가 되기 쉽고요. 물 또는 산과 반응해서 수소를 발생합니다. 알칼리 토금속 화합물 중 탄화칼슘, 카바이드라고도 하죠. 물과 반응했을 때 수탄화칼슘과 아세틸렌 가스를
발생합니다. 참고에 나와 있는 화합물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기율표 3족 원소입니다. 붕소족. 알루미늄은 은백색의 가벼운 금속이죠. 그리고 양쪽성 원소입니다. 산과 염기에 모두 반응해요. 화합물로 산화 알루미늄은 테르밋 반응을 하는데요. 금속 산화물이 알루미늄에 의해 탈산되며 강렬한 반응열을 발생하는 반응을 테르밋 반응이라고 합니다. 산화철이 환원되어서 생긴 철이 반응할 때 발생된 약 2800도씨 고온에 녹아요. 이걸 접합하려는 부분에 닿게 해서 용접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탄소족 원소 그리고 그 화합물을 보시면 규소의 경우 탄소하고 규소가 전기로에서 가열하면 반응해서 생성되죠. 카보런덤입니다. 참고 부분의 이산화탄소 보시면 킵 장치가 있어요. 기체를 발생시켜서 공급하다가 갑자기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하죠. 킵 장치를 이용한 기체 제조 부분에서 어떠한 기체를 킵 장치를 이용해서 제조할 수 있는지 기체의 종류를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중 킵 장치로 얻은 기체가 아닌 것은 아연과 황산으로부터 수소를 얻을 수 있고요. 대리석과 염산의 반응으로 이산화탄소, 황화철과 염산의 반응으로 황화수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산화교소는 플로르와 수소하고 반응을 하죠. 유리에 글씨를 새길 때 이용하고 있습니다. 산소족 원소와 그 화합물에는 산소, 유황, 그리고 오존도 있고 황화수소 있죠. 황화수소는 참고 부분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질소족 원소와 그 화합물에는 질소 그리고 인이 있죠. 참고 부분에 질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비활성 기체 원소로는 이와 같은 원소가 있고요. 성질을 보시면 원자과 전자가 8개로 안정된 전자 배치를 하고 있죠. 낮은 압력에서 방전시키면 특수한 빛깔을 띱니다. 헬리움은 황백색, 네온은 주황색, 아르곤은 적색, 크립톤은 녹자색, 크세논은 청자색, 라돈은 청록색을 띱니다. 다음 탄화수소는요. 하이드로카본, 탄소하고 수소로 구성된 화합물을 말합니다. 탄화수소는 포화탄화수소와 불포화탄화수소로 구분되죠. 포화탄화수소는 화합물 내의 모든 탄소-탄소 결합들이 단일 결합으로 구성된 탄화수소를 말합니다. 불포화탄화수소는 이중결합 또는 삼중결합, 다중결합을 포함하는 탄화수소를 말해요. 탄소화합물은 공기 중에 연소했을 때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되죠. 벤젠고리가 없으면 지방족 탄화수소입니다. 종류로는 알칸, 알케인이라고도 하죠. 분자들 사이에 약한 반데르발스 힘 때문에 분자량이 커질수록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강한 탄소-탄소 결합하고 탄소-수소 결합을 가지고 있어서 낮은 온도에서는 반응성이 좋지 못한데 상당히 높은 온도에서 산소와 격렬하게 반응해서 연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알케네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체크포인트에 보시면은 탄소화합물 명명시 접두어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클로알칸, 시클로알칸은 탄소하고 탄소 사이가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고 고리 모양을 하고 있어요. 다각형이요. 이해가 나와 있습니다. 알켄입니다.
2N2로 끝나요. 불포화 탄화수소죠. 탄소 이중결합을 포함하는 탄화수소입니다. 에틸렌의 경우 이중결합이죠. 알킨은 탄소 3중결합을 갖는 탄화수소를 말합니다. 탄화수소 명명법 IUPAC 국제순수 및 응용화학회에서 고안한 명명법이죠. 탄화수소 명명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우선 알칸의 명명법을 보시면 분자 중에 존재하는 가장 긴 탄소 사슬을 찾아서 모체로 합니다. 탄소 원자의 가장 긴 연속된 사슬, 구부러진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체 각 원자에 번호를 붙이고요. 치환기 위치 번호가 제일 작게 되도록 사슬 끝에서부터 번호를 적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같은 계열 치환기는 크기 또는 알파벳 순으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자 내 가장 긴 탄소 사슬, 모체를 찾죠. 치환기 같이 찾습니다.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요. 치환기는 알파벳 순이므로 메틸기 2개를 갖는 8개 탄소 사슬 분자예요. 옥탄입니다. 처음 메틸 치환기 갖는 쪽의 가까운 쪽 끝에서 번호를 붙여요. 그러면 2,6-디메틸 옥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모체 사슬의 양 끝에서 동일한 거리만큼 곁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두 번째 곁가지 점에서 더 가까운 쪽 끝에서 번호를 매깁니다. 알켄을 명명할 때에는 이중결합을 포함한 가장 긴 탄소 사슬을 모체로 하고 전미사를 ENE로 끝나도록 해야 되겠죠. 이중결합 가까운 쪽 끝에서부터 숫자를 시작하는 겁니다. 알킨의 경우에는 3중결합을 하고 있는 사슬로 어미인 YN2를 제외하고 알켄 명명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긴 사슬은 탄소가 7개죠. 탄소 번호는 3중결합 가까운 쪽부터 탄소수 적은 쪽이요. 3헵타인이에요. 그 중에 에틸기가 있기 때문에 5에틸. 관용기 먼저 명명하면 5에틸 3헵타인이 되는 겁니다. 방향족 화합물의 경우 벤젠 화합물 관용명이 있어요. 톨루에는 메틸 벤젠이죠. 그리고 페놀은 하이드록시 벤젠, 아닐린 파라크실렌, 메타크실렌, 오르소크실렌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파라, 메타, 오르소는 두 치환기가 반대쪽에 있으면 파라예요. 치환기 사이에 탄소가 있으면 메타고요. 그리고 치환기가 서로 붙어 있으면 오르소입니다. 벤젠의 수소 원자가 2개 이상 치환되었을 경우에는 이걸 보시면 1 클로로 사료 디니트로 벤젠이라고 읽지 않습니다. 치환된 번호의 합이 적은 쪽으로 해서 번호를 매겨야 돼요. 그래서 1, 2, 3, 4, 5, 6이 아닌 1, 2, 3, 4, 5, 6이 되는 거죠. 치환기 합이 7개고 치환기 합이 11개니까요. 치환된 번호 합이 적은 쪽으로 해서 번호를 매겨야 합니다. 하나 더 참고하자면 알킬기. 사슬 모양 탄화수소에서 한 개의 수소를 제외한 원자단입니다.
모체가 되는 포화탄화수소가 알케인이고 탄소수는 동일한데 수소 원자가 한 개 결여된 형태예요. 참고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탄화수소 유도체가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원자단인 작용기, 관능기가 표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알코올은 R은 알킬기입니다. 히드록실기 수에 따라서 일가 알코올은 히드록실기가 1개, 메탄올이나 에탄올이 해당되고요. 이가 알코올은 히드록실기가 2개입니다. 3가 알코올은 히드록실기가 3개예요. 글리세린이 있죠. 그리고 히드록실기가 결합한 탄소 위치에 따라서 1차 알코올은 히드록실기가 결합한 탄소가 다른 탄소 1개랑 연결된 알코올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프로파놀. 그리고 2차 알코올은 히드록실기가 결합한 탄소가 다른 탄소 2개랑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로는 아이소프로파놀이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알코올의 경우에는 히드록실기가 결합한 탄소가 다른 탄소 3개랑 연결된 모형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트리메틸 카비놀입니다. 히드록실기는 알칼리 금속과 반응했을 때 수소기체 발생하고요. 그리고 산화 반응을 보시면 1차 알코올을 산화하면 알데히드를 거쳐 카르복실산이 되고, 예를 들어서요, 에탄올, 에탄올을 산화시키면 아세트알데히드가 되었다가 다시 산화시키면 초산이 되죠. 메탄올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탄올 산화시키면 포름알데히드를 거쳐서 포름산, 메탄산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2차 알코올을 산화시키면 케톤이 되고 3차 알코올은 산화되지 않습니다. 알코올은 산과 반응해서 에스테르화 반응을 합니다. 얘가 나와 있죠? 에탄올과 초산의 반응으로 초산 에틸이 얻어지죠. 하나 참고하실 게 메탄올을 검출하는 방법은 시험관에 메탄올을 넣고 불에 달궈진 산화구리로 반응하면 포름알데히드 냄새가 나면서 붉은색 침전이 생깁니다. 반응식으로 나타내줘 보면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탄올 검출하는 방법은 에탄올에 수산화칼륨 또는 수산화나트륨과 요오드를 넣고 반응시키면 다른 알코올에서는 볼 수 없는 특유의 요오드 포름 침전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에 나와 있어요. 요오드 포름 반응. 에탄올 검출 시 이용되는 반응입니다. 요오드 포름 반응하는 물질에는 에탄올, 아세트알데히드, 디메틸 케톤 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테르는 2개의 알킬기, 2개의 알킬기가 산소 원자 하나하고 결합된 형태입니다. 알코올 두 분자의 탈수로 얻을 수 있고요. 진한 황산을 사용해서요. 물에 녹기 어렵고 나트륨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극성을 띠지 않아서 물에 녹기 어려워요. 휘발성, 마취성, 인화성 액체로 주로 용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데히드는 산화되기 쉬워서 환원성을 갖습니다. 환원 반응을 해요. 예를 들어서 포름알데히드는 산화시키면 포름산이 되죠. 그리고 페일링 용액하고 반응해서 붉은색 침전이 생깁니다. 환원력이 강해서 은거울 반응이나 페일링 반응은 하는데 요오드 포름 반응은 하지 않습니다. 아세트알데히드는 에탄올을 산화시켜서 얻거나 아세틸렌을 물과 반응시켜서 얻기도 하죠. 아세트알데히드는 요오드 포름 반응을 합니다. 알데히드 검출법에는 은거울 반응하고 페일링 반응이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케톤은 알킬기 2개하고 카르보닐기 1개가 결합된 형태이고 환원성이 없어서 은거울 반응이나 페일링 용액을 환원시키지 못합니다. 카르복실산, 알데히드를 산화시켜서 얻습니다. 예로 포름산, 개미산이라고도 하고 의산이라고도 하죠. 메탄올을 산화시키면 포름알데히드가 되고 포름알데히드를 산화시키면 포름산이 되죠. 환원성이 있어서 은거울 반응하고 페일링 용액 환원시키고 알코올이랑 에스테르화 반응을 합니다. 진한 황산과 가열하면 탈수되어서 일산화탄소 생성시키기도 하죠. 그리고 초산은 아세트산이라고도 하고 빙초산이라고도 합니다. 에탄올을 산화시키면 아세트알데히드가 되고 아세트알데히드를 산화시키면 초산이 되죠. 모세그 자극성 액체이고 순수한 것은 16.5도씨에서 얼음과 같이 되므로 빙초산이라고도 합니다. 물에 잘 녹고 알코올이랑 에스테르화 반응을 하죠. 에스테르는 산과 알코올로부터 물이 빠진 축합된 화합물이에요. 카르복실산하고 알코올의 에스테르화 반응으로 만들죠. 진한 황산을 사용합니다. 이 반응의 역반응을 가수분해 반응이라고 하고 알칼리에 의한 반응을 비누화 반응이라고 하죠. 에스테르는 과일 향기가 나며 물에는 녹지 않습니다. 고급 에스테르는 향료나 용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성질체는 분자식은 같으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다른 물질을 말합니다. 구조 이성질체에는 탄소 사슬이나 골격이 다른 이성질체로 사슬 이성질체, 탄소 원자 간의 결합 위치에 따라서 구조가 서로 다른 화합물이 존재합니다. 위치 이성질체는 같은 사슬과 작용기를 갖지만 작용기의 위치가 다른 것을 말하고요.
분자 사슬과 작용기가 다른 것을 작용기 이성질체라고 합니다. 입체 이성질체 중 기하 이성질체는 이중결합의 탄소 원자에 결합된 원자 또는 원자단의 상대적인 위치가 다른 이성질체를 말하는데 시스형과 트란스형이 있어요. 시스형의 경우에는 서로 비대칭이고요. 트랜스형의 경우에는 서로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원자 배열을 가지고 있지만 공간상에서 원자들의 배열이 다른 이성질체를 광학 이성질체라고 하고요. 서로 거울상은 되지만 겹쳐질 수 없는 이성질체입니다. 그림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향족 화합물 중 벤젠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독특한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을 붙이면 그을음이 많이 생기죠. 불포와 결합이 있는데 안정해서 첨가 반응보다 치환 반응이 잘 일어납니다. 할로겐화, 니트로화, 술폰화, 프리델 크레프츠 반응을 해요. 고온에서 니켈 촉매로 수소 첨가를 하면 사이클로헥산이 생성됩니다. 벤젠을 일광하에 염소와 반응시키면 살충제인 벤젠 헥사클로라이드를 만들 수 있어요. 벤젠 1치환 유도체를 보시면 벤젠의 진한 황산과 진한 질산을 혼합 가열하면 니트로벤젠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니트로화죠. 할로겐화 반응입니다. 벤젠의 철을 촉매로 해서 염소하고 반응시키면 클로로벤젠을 얻을 수 있어요. 벤젠의 무수 염화 알루미늄을 촉매로 해서 할로젠화 알킬을 반응시키면 알킬기가 치환돼서 알킬벤젠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프리델 크레프츠 반응이에요. 반응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벤젠 이외의 방향족 탄화수소의 크실렌을 보시면 오르소 메타 파라크실렌이 있죠. 콜타르 분별 증류할 때 얻을 수 있는 무색의 액체로 3가지 이성질체가 있습니다. 산화되면 프탈산이 되죠. 나프탈렌과 안트라센도 있고요. 페놀은 특유의 강한 냄새를 가진 무색의 결정입니다. 물에 약간 녹고 산성이에요. 염화 제2철과 만나면 보라색을 띠죠. 진한 질산과 진한 황산으로 니트로화 시키면 피크린산이 됩니다. 크레졸은 3가지 이성질체가 있습니다. 소독, 살균제로 이용해요. 염화 제2철 용액에 의해 청색을 나타냅니다. 살리실산은 카르복실산의 일종으로 산성을 나타내고 페놀의 히드록실계를 가져서 염화 제2철과 반응해 보라색을 띱니다. 대표적인 방향족 아민이죠. 아미노벤젠, 페닐아민이라고도 하고요. 벤젠과 함께 유기화학, 화학공업에서 중요한 화합물 중에 하나입니다. 고분자, 폴리머, 중합체라고 하죠. 단량체라고 하는 작은 분자들로부터 만들어지는 큰 보통 사슬 형태의 분자입니다. 분자량이 큰 분자를 말하지만 보통의 분자와 명확한 경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물질의 특성이 현저히 변하는 분자량이 약 10,000 이상인 것을 고분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천연 고분자 화합물과 합성 고분자 화합물이 있는데 합성 고분자 화합물의 경우 구조가 간단하고 분자량이 작은 단위체들을 인공적으로 중합시켜서 얻은 것을 말합니다. 열 가소성 수지는 일반적으로 열에 의한 변형이 가능한 사슬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열 경화성 수지는 열에 의한 변형이 불가능한 그물 구조입니다. 페놀 수지나 멜라민 수지, 요소 수지가 해당돼요. 열 가소성 수지는 가열하면 부드러워지고 다시 냉각하면 굳어집니다. 반복 성형 가능해요. 그러나 열 경화성 수지는 반복 성형 불가합니다. 중합 반응의 기본입니다. 첨가 중합은 이중결합이 끊어지면서 중합이 일어나는 첨가 반응에 의한 중합 반응이에요. 축합 중합은 두 가지 이상의 단위체가 축합하면서 생성된 중합체로 물과 같은 부산물이 빠져나오면서 일어나는 중합 반응을 말합니다. 혼성중합은 종류가 다른 두 개의 단위체가 교대로 첨가중합 반응이 일어나는 중합 반응을 말합니다. 천연 고분자 화합물은 관능기가 직접 반응해서 생성되는 게 아니라 효소의 도움으로 활성 높은 인산 에스터 유도체 등을 거쳐 중합됩니다. 그래서 온화한 조건에서도 중합이 이루어져요. 나와 있는 탄소, 수소, 산소의 세 가지 원소로 구성된 탄수화물을 보시면 단당류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가 있습니다. 가수분해되지 않고 환원작용이 있어요. 이당류에는 설탕, 메가당, 젖당이 있습니다. 설탕은 가수분해되면 포도당과 과당으로 환원성이 없습니다. 메가당의 경우 가수분해되면 포도당과 포도당이 되죠. 환원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젖당의 경우 포도당과 갈락토스로 가수분해되죠. 환원성이 있습니다. 다당류로는 전분, 글리코겐, 그리고 셀룰로스. 녹말이나 글리코겐이나 셀룰로스는 가수분해되면 포도당이 됩니다. 환원성이 없습니다. 동식물의 세포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단백질은 펩티드 결합으로 연결된 고분자 질소 함유 화합물을 총칭합니다. 알파 아미노산으로부터 만들어지고 생명 현상에 깊이 관여하는 물질이죠. 분자량이 3만에서 30만의 고분자 화합물입니다. 그리고 단백질 검출 반응에는 크산토 프로테인 반응, 뷰렛 반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